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TK케미칼 종가 베팅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낙연 씨 관련주죠. 오늘 이월드가 좀 올라가면서 TK케미칼하고 남선알미늄도 조금 움직이는 모양이거든요. TK케미칼이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종가 베팅을 해봤습니다. 금일 2019년 11월 11일입니다. 예,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했던 TK케미칼이 좀 갭이 떠서 시작을 하네요. 대략 한 3% 정도 갭이 뜨려고 하고 있거든요. 3%가 좀 넘게 뜨네요. 자, 여기서 절반 정도 미리 매도를 좀 걸어 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매도를 걸어 봤고요. 4% 정도 떴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절반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자, 3분봉 캔들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3분봉 캔들이 완성이 됐죠. 이제 저는 이 저점, 이 꼬리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제 매물이 또 쏟아지겠죠. 이 꼬리 부분에서 매수 들어온 사람들하고 아래쪽에서 수익 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아래 꼬리 한 호가나 두 호가 아래에다가 저는 스타노스를 걸어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DK 케미칼이 좀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네요. 좋네요. 거래도 터졌거든요. 자, 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고점도 갱신합니다. 좋습니다. 현재 6%권대 수익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일봉상 일단은 전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잖아요. 이건 지금 시가갭 매매로도 사실 해볼만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딱 그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 시가가 저항 라인이 2,980원이거든요. 얘도 시가가 2,980원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가갭 매매 아마 관련 종목들 좀 서칭을 해서 찾아보시면 지지저항 라인에서 이렇게 똑같이 걸쳐서 시작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거는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고요. 어쨌든 아래 꼬리를 달고 시가를 돌파를 해주면서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씨가 일요일날 또 9시 뉴스에 대선주자 여론조사 국민선호도 1위로 발표가 되면서 아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그렇고 아마 이월드하고 남선알미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알미늄도 좋죠. 자, 이월드는 미리 좀 금요일날 상승을 했었고요. 남선알미늄도 갭을 좀 띄워서 시작을 했잖아요. 얘도 시가갭 매매 했으면 괜찮았네요. 근데 제가 TK케미칼을 종가 베팅을 해놔서 이 종목은 매매를 안하고 TK케미칼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저는 보통 제가 목표를 갖는 한 7%권대 수익권으로 왔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수익 실현을 좀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K케미칼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네오크레마 한번 매수 대기를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오크레마 매수가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지켜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절반을 매도로 좀 걸어봤고요. 예, 일봉상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이 상장 시초가죠. 이 종목이 상장됐을 때 만들어진 시초가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근데 좀 높은 구간이죠. 이렇게 이제 뭐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탁 뚫어주는 그런 봉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일으킨 이후에 뚫어주는 봉이라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도 저는 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좀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또 돌파할 때 강하게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또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종목을 보면은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손절은 좀 짧게 잡았죠. 여기 아래 꼬리 돌파된 라인을 이탈을 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반등을 좀 해주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절반 물량 체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조금 볼게요. 여기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저기를 부딪히고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 건지 좀 볼게요. 자, 이제 스탑로스는 제 매수가 한호가 위로 옮깁니다. 9,620원으로. 자, 10,000원을 한번 터치를 했죠. 이 9,000원대에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저렇게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오크레마 9,620원에 스탑로스에 매도가 나갔고요. 한호가 위에서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계속 그 자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9,530원 자리. 자, 상장 시가입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렇게 박스를 만들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탈을 하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원칙대로 매매를 했고요.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네오크레마는 이따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네오크레마 매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제가 오늘 두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한 종목은 TK케미칼이었죠. 자, TK케미칼은 금요일날 제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요게 나오기 전 캔들이죠.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얘가 사실 종가에, 금요일날 종가에 캔들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이었었어요. 요렇게. 자, 이거 종가 베팅 모양이잖아요. 그쵸? 전형적인 제가 깃발 모양 패턴 이 말씀드린 종가 베팅 그 저항 라인에 딱 걸치는 양봉 단봉. 자, 전형적인 종가 베팅 모양이었는데 얘가 종가에 동시호가에서 어떻게 모양을 만들었냐면 갭으로 좀 떨어뜨렸어요. 보시면은 자, 요렇게 만들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요렇게 갭으로 떨어뜨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죠? 캔들 여기 일자로 하나 있는 거. 사실 여기서 종가가 만들어졌으면 전형적인 종가 베팅 자리로 딱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였네요. 이 자리가 아니고.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지지저항 라인은 요 자리고요. 자, 이 자리를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캔들이 사실 요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걸치고 마감되는 양봉 단봉의 거래량 줄이는 거 딱 조건에 부합하죠. 근데 얘가 종가에 갭으로 이걸 동시호가에 이렇게 딱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페이크의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요 자리에서 딱 종가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제가 종가 베팅을 하고 있다가 이거 떨어지는 거 보고 종가 베팅 취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종가 베팅 진행을 했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종가가 만들어졌으면 정확하게 조건에 부합하는 종가 베팅 캔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서 결국에는 오늘 갭을 딱 띄웠잖아요. 4.75%를. 그래서 제가 시가에 절반 매도를 하고 나머지 홀딩을 해서 대략 한 7%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한 20%를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 구간까지 끝까지 홀딩을 했다면 크게 또 수익이 났었겠죠. 20, 한 3%까지도 수익이 났었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정한 적절한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또 좋은 수익 거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랐고 좋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K케미칼을 공략한 이유는 일봉상 보면 이월드는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날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얘가 2등주였는데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양을 보고 남선알루미늄이 대장이니까 사실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종가 베팅 모양이 조금 아쉽게 만들어졌었어요. 얘도 사실 종가 베팅 모양 요렇게 나왔으면 제가 이 종목을 아마 종가 베팅을 했을 거예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TK케미칼을 매매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실질적인 대장주의 남선알루미늄이 결국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대장주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갭 매매도 사실 가능했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라인이 요 자리였잖아요. 자, 이 캔들의 종가죠. 4,075원. 자, 이 자리를 시가에서 4,080원, 한옥가 위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죠. 직전 고점 라인 4,050원 정도, 요 정도 라운드 픽이잖아요. 4,050원 아니면 아예 시초가에 그냥 얘는 매수했어도 돼요. 갭 차이가 별로 없어서 손절 잡기도 편하고. 그렇다면 이 종목도 나름대로 또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얘는 장중에는 매매할 기회가 사실 좀 부담스러웠죠. 조정 자리가 없고 또 정거장 매매 자리들을 준 것도 아니고 일정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돌파가 나오는 모양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종목은 사실 오늘 이 분봉상에서 매매하기는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TK케미칼로 어쨌든 수익을 좀 잘 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시가갭 매매 가능했습니다. 지지저항 라인이 이 캔들의 시가였거든요. 2,980원. 정확하게 2,980원을 물고 시작을 했어요. 이 시가갭이 이렇게 지지저항 라인을 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딱 걸쳐서. 딱 그 라인에서. 그런 종목들도 아래 꼬리에 지지저항 라인을 잡을 곳이 있다면 잡아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TK케미칼 수익을 잘 내고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네오크레마였죠. 자, 이 종목은 이틀 전에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얘가 상승이 나온 이유는 마이크로 비움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관련으로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세계 최초로 GOS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이 장내 미생물을 연구를 해서 비만이나 당뇨, 또 치매, 그리고 유전자 치료,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 관련 섹터의 2023년 정도의 시장 규모가 뭐 127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큰 시장 규모인 거죠. 그런데 얘가 세계 최초로 GOS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 종목입니다. 상장 시초가가 9,530원 정도였어요. 근데 얘가 장중에 그 자리를 굉장히 강하게 돌파가 이제 나온 모양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본 거죠. 돌파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매수는 굉장히 잘 했어요. 잘 했고, 또
1차 매도도 적정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매수가가 9,610원으로 살짝 높았어요. 10원인가 2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네. 그래서 요 아래 꼬리 요 캔들의 조정 라인에서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다 스탑로스를 걸어뒀더니 딱 거기를 체결하고 얘가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네, 제 매수가 대비 또 얘도 엄청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대략 이 정도인데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또 풀려버렸거든요. 네, 홀딩했다면 얘도 거의 뭐 한 15% 이상 추가 수익이 났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또 제 매매 원칙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종목을 잘 받고 뭐 약수익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제 매매에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저는 물론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아쉬움은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올라가서 아쉬움보다는 제가 스스로 정한 매매 원칙에 위배를 해서 홀딩을 했다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손해가 났는데도 홀딩을 했다면 저는 아마 그 매매를 더 후회하고 저를 아마 한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매매에 대해서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크레마도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매할 종목들은 많았습니다. 큐브 엔터를 비롯해서 아시아나 IDT,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남선알미늄과 이월드, TK 케미칼. 자, 제가 한교안씨 관련 종목은 이 종목만 보라고 했잖아요. 한창제지. 아침부터 강하게 남선알미늄과 이월드와 TK 케미칼이 치고 가니까 얘도 주춤주춤하다가 결국에는 황교안씨 대장주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낙연 씨 관련 테마가 시장을 주도를 한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 이제 돈이 몰린 거죠. 그런데 그 종목을 매수를 하지 못한 이 시장의 돈이 이 종목으로 또 몰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커플링 매매라 그러죠. 같은 이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대장주나 차등주를 놓쳤을 경우 한 2등주, 3등주 격으로 이제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주들이 있었잖아요. 자, 텔콘을 비롯해서 에스텍파마, 또 삼성제약, 인스코비, 또 아이큐어 등등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들이 저는 지금 끝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 구간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직 충분히 반등의 에너지를 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의 강한 테마로 치고 나가는 모습은 총선 대선 관련주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또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또 차후에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긴 한데요. 어쨌든 종목들은 나옵니다.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테마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돈들이 흘러가는 이런 종목들, 테마들 잘 추려서 충분히 매매를 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